자, 우리 복식호흡 먼저 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숨 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목이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을 푼다고 해갖고 그냥 단순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목을 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해서 목이 풀리긴 해요. 풀리긴 하는데 빨리 풀린 만큼 또 쉽게 잠겨요. 그러니까 사실 또 그렇게 푸는 방식은 목을 또 되게 피로하게 하고 목을 상하게 할 그 위험이 되게 커요. 그래서 목을 푸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침착을 요구하고 또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되게 침착하게 목을 풀어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목을 풀기 전에 먼저는 몸을 푸는 게 맞는데, 그 몸을 푸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면은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도 이제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 이제 하라를 이제 출산을 했죠. 지난 10월 29일에. 그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간호사들이 이제 뭘 요구를 하냐면은 호흡을 하라 그래요. 이제 너무 아프잖아. 이제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뭐 이렇게 숨을 쉬라고 그래. 왜 그러냐? 왜 그러겠어? 왜 숨을 막 이렇게 쉬라고 하겠어? 산소가 필요해요? 아니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야 인마! 왜 그랬지? 왜 그러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임산부들이 이제 출산을 할 때 그때 막 이제 숨을 막 이렇게 막 이제 숨을 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르게 얘기해 볼게. 사람이 긴장을 하면 릴렉스 시키기 위해서, 그 긴장감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죠? 우황청심을 먹는다 이렇게 했으면 귀싸대기. 숨을 깊게 들이마신단 말이에요. 긴장하면은 막 이제 막 초조해. 막 그러면은 숨을 이런 과정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숨을 깊게 들여마시고 내뱉고 깊게 들여마시고 내뱉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그 유산소 운동만으로 몸의 그 긴장이 풀리고 근육의 성질이 굉장히 유연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면 되게 좋겠죠. 아. 그러니까 자다 일어났을 때 네. 소리가 안 나오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목이 안 풀려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네. 목이 안 풀려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건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몸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야? 굳어 있는 상태지. 몸 자체가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라는 거는, 이 소리라는 것은 손바닥과 손바닥이 딱 마주쳤을 때 뭐가 일어나요? 진동이 일어나잖아. 진동. 그죠? 진동. 자, 그러면은 나라는 소리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그 고유의 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 고유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숨이 나가면서 성대를 만나서 소리가 나갈 때, 지금 이 내뱉는 이 내 소리는 성대만으로 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의 내 그 고유의 그 몸의 모양이 있고, 그리고 또 근육의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몸을 릴렉스 시키면은 울림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까? 더 좋아지겠죠. 네네. 그죠? 울림이 더 좋아진단 말이야. 그죠? 우리가 추울 때 소리가 더 안 나오는 이유는 몸이 굳어 있기 때문에, 추워서 웅크려들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워밍업을 할 때는 스트레칭을 먼저 해줘라. 스트레칭을 해주고 또 뭘 해줘라? 호흡을 해줘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 호흡 중에서도 복식 호흡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출산을 앞둔 그 산모가 호흡을 막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어떻게 돼? 릴렉스 되면서 아기가 좀 더 편하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왜냐면 이제 아프니까 막 이런단 말이야. 막 이러니까 이제 릴렉스 시키면서 아기가 좀 더 그래도 죽을 듯이 아프대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삼계탕 못 먹었습니다. 우람아 안녕, 길구형 안녕하세요. 전국 노래자랑 시계 잊어버렸습니다. 그만 얘기하세요. 에? 우리 그 길구봉구
알아. 그 네. 가수 길구봉구 아, 그 뒤에 팬입니다. 예. 예. 네. 거기에 길구입니다. 예, 오. 길구 씨, 예, 안녕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복식 호흡 한번 해볼게요. 네. 앉아서 해볼게요. 앉아서 좀 더 이렇게 해볼게요. 의자를 좀 더 높게 세울지 있지 않나? 오. 네, 오. 굿. 됐다. 오케이. 자,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 네. 우리가 이제 복식 호흡을 할 때는 복식 호흡이라고 해갖고 숨을 배로만 들여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슴까지 우리가 호흡을 들여 마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복식과 흉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식 호흡은 그냥 배에서 딱 끝난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 물론 이제 흉식 호흡만 쓰는 것도 이제 잘못된 거지만 복식과 흉식을 같이 가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 사이로 들여 마셔볼게요. 시작. 그냥 빼고. 좋아요. 굿. 다시 한 번만. 그렇죠. 자, 가슴이 부푸는 것은 숨이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슴이 부푸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배가 부푸는 거는 우리가 횡격막이 내려가서 소화기관을 눌러줌으로써 튀어나오는 현상. 그래서 이제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나오고 가슴도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답인 거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만.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자,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 입술에다 갖다 붙이고 한번 불어볼게요. 그렇지. 이제 짧게 이제 두 바퀴 무슨 이제 엔진 시동 걸듯이. 오케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소리 입혀서. 소리. 네, 다시 한 번만. 네, 아주 잘했어요. 자, 옆으로 이렇게 잠깐 볼게요. 이 옆으로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후두개라는 건데 보이나 좀 약간? 네, 굉장히 발달했는데 누구보다도 이 후두가 내려가 있는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예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지만 이 후두개가 이 목젖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대도 아니고 이 후두개가 바짝 올라가 있으면 기도를 차단해서 소리가 이렇게 막힌 소리가 나고, 후두개가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기도가 유지가 되면서 좋은 울림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예, 다시 숨 빼고 다시 숨 들여 마시고 시작. 예,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소리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후두개가 이렇게 바짝바짝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내려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한 번만 더. 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자식이.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입술 떨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시작. 둘, 셋, 넷. 셋, 넷.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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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소리의 성질이 이제 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다가 이제 고음에서는 소리가 약간 이제 입술에 걸린단 말이야. 이럴 때 자세히 보면은 후두가 올라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 목 주변에 힘이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소리가 이제 약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소리가 이제 흐트러진 상태는 아니지만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정한이가 소리가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럴수록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그림을 위로 그려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내려간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현상이죠. 그렇죠. 숨이 어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단 쇄골과 어깨가 상하로 움직이지 않게 유의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분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복식 호흡을 하면 흉식도 이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슴이 팽창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최초에 숨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숨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펴지죠. 부풀죠. 그러면은 올라가죠. 어깨가 아까보다는 올라가고 또 펴지죠. 근데 힘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은, 숨을 가득 들여 마시고 숨을 머금은 상태에서 힘을 딱 빼보세요. 그때 자세가 내려오는 자세가 있다면은 그 올라갔을 때 그 현상이 힘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숨을 지금 머금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힘을 빼려고 그러는데 내려가는 어깨가 있어. 이거 힘 들어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뭐 내려갈 어깨라던가 뭔가 다시 뭔가 변형돼야 될 모양이 없다. 이건 이제 제대로 들여 마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뭐 하다 그랬죠? 우리 입술 떨기 했었죠? 네. 오케이. 자, 다시 한 번만. 이어서부터 할게. 시작. 그리고 첫 소리를 칠 때 이렇게 공격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뭔가 물 뜨듯이, 물 뜨듯이. 이게 물이 있어. 내가 너무 갈증이 나. 그래가지고 이 물을 조금이라도 흘려서는 안 돼. 어떻게 뜨겠어요? 그냥 이렇게 퍼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포시. 그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별해서 시작. 셋, 넷. 둘, 셋, 넷. 오, 죄송해요. 시작. 둘, 셋, 넷. 둘, 셋, 넷. 내려갈게요. 시작.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넷. 자, 시작. 처음에 너무 푹 치지 말고. 오케이, 잘했어요. 대광이 형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어금니를 물고 연구개 훈련할게요. 자, 연구개가 이제 입천장을 혀로 훑었을 때 처음에는 딱딱해. 딱딱한 부분이 경구개, 더 들어갔을 때 말랑말랑한 부분이 연구개. 그러니까 소리에 울림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연구개를 효율적으로 쓰더라. 그죠? 자, 그러면은 어금니를 물고 아 발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에 힘이 너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아니라 그냥 어금니를 무는 거지. 물고 스마일. 그러니까 이제 높이뛰기 하는 선수가, 그리고 이제 달리기 선수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연습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금니를 물면 되기 쉽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이거를 극복하여 우리가 최대한 아 발음 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시작. 그렇지. 근데 그 아가 어디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냐면은 여기 아구 벌어지는 데 있어요. 이렇게 입 벌리다 보면 해봐요. 손 갖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입을 벌리다 보면은 벌어지는 데 있죠. 거기서 아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